안녕하세요. 회계 입문자를 위한 회계 기초 강의. 이번 시간은 제 11강 수정 후 시산표의 작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돌이켜 봐요. 자, 6강과 7강에서 우리가 분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제 8강에서 총계정 원장에 전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9강, 자, 수정 전 시산표에 대해서 봤는데, 자, 이제 이 회계적 거래부터 전기하는 것까지는, 자, 기중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 기간 중에 그때 나타나는 활동이에요. 분계하고, 전기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말, 이제 결산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첫 번째로 이제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을 하는데, 그 수정 전 시산표 작성에 대해서 우리가 제 9강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10강에서 장장, 자, 1, 2, 3회, 즉 3회에 걸쳐서 제 10강을 3회에 걸쳐서 우리가 기말 수정 분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기말 수정 분계의 다섯 가지 유형.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발생, 그리고 이연, 그리고 추정,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유형이 되는데, 그 기말 수정 분계의 세 가지 유형과 분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 10강에서 배웠고요. 자, 오늘은 자, 제 11강. 자, 이제 기말 수정 분계를 했으니까, 자, 기말 수정 분계를 하면, 자, 분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분계하고 나서 그 분계한 것을 또 어떻게 해요? 자, 또 전기하죠. 또 전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말 수정 분계와 전기를 하게 되면, 자, 그 과정에서 기존의 계정 과목 금액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없던 그런 계정 과목이 수정 분계를 통해서 원래 없던 계정 과목이 나타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다시 시산표를 작성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것이 바로 수정 후 시산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 11강 수정 후 시산표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먼저 자, 우리가 그동안 쭉 주식회사 서울이라는 회사의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제가 주식회사 서울 해서 1월 1일부터 이제 9월 1일까지, 12월 31일까지 쭉 거래한 것을 가지고 분계도 하고 전기도 하고 그리고 수정 전 시산표도 작성을 해왔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자, 제 8강에서 했던 그 주식회사 서울의 총계정 원장, 분계를 통해서 전기를 했는데, 그 주식회사 서울의 총계정 원장을 종합해서 한번 보면, 자, 그때 이제 우리가 현금 계정이 있었고요. 현금 계정에 차변 금액이 있었죠. 차변 금액이 보면 이제 10만 원, 또 10만 원, 30만 원 하니까 50만 원이고요. 54만 원이고 54만 6천 원 이렇게 됐죠. 그래서 현금은 54만 6천 원만큼이 입금이 되었다, 들어왔다. 자, 그런데 현금이 또 나간 것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하면 11만 원이고요, 21만 원. 자, 그래서 다 합하면 22만 2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2만 2천 원입니다. 자, 그러면 54만 6천 원의 현금이 들어왔고 22만 2천 원의 현금이 나갔고, 그러면 이제 현금 잔액이 얼마 남아 있을까? 자, 현금 잔액은 32만 4천 원의 현금 잔액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 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서울의 자본금은 자, 10만 원 대변 잔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서울의 매출 채권은 4월 1일 날 매출 채권 4만 원이 있었는데 바로 5월 1일 날 그 채권을 회수하면서 매출 채권의 잔액은 이제 0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매출이라는 수익을 보면, 자, 6만 원, 4만 원, 4만 원 해서 총 매출 수익이 14만 원의 매출 수익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자, 3만 원, 4만 원 해서 매출 원가는 7만 원의 매출 원가가 있더라. 자, 그 말은 자, 7만 원짜리 원가를 14만 원에 팔았다. 주식회사 서울이. 자,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자, 2월 1일 날 상품을 매입하면서 4만 원의 매입 채무가 생겼는데 그 매입 채무 아직 갚지 않았다. 그래서 12월 말이 되도록 아직 매입 채무는 4만 원 잔액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상품. 자, 2월 1일 날 상품을 자, 현금을 주고 6만 원, 그 다음에 외상으로 즉 매입 채무로 4만 원 해서 총 10만 원어치의 상품을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3만 원어치를 3월 1일 날 판매를 했고요. 매출원가죠. 그 다음에 4만 원어치를 4월 1일 날 또 판매를 했습니다. 매출원가. 자, 그래서 7만 원어치를 판매한 거예요. 원가 7만 원. 자, 그래서 상품은 지금 우리 창고에 상품은 얼마나 남아있냐? 자, 3만 원어치의 원가 3만 원어치의 상품이 지금 창고에 남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잔액. 자, 그 다음에 자, 건물. 자, 건물은 7월 1일 날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현금을 주고 1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20만 원은 미지급 건물에 해서 건물 30만 원을 7월 1일 날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건물의 잔액은 현재까지 30만 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건물은 뭐 처분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 차입금이라는 부채. 자, 돈을 빌렸는데 6월 1일 날 자, 현금을 빌렸어요. 30만 원을 빌렸다. 그래서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있는데 자, 이 부채는 아직 갚지 않았어요. 그래서 30만 원의 차입금 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 자, 9월 1일 날 현금으로 12,000원의 보험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라는 비용 계정 역시 12,000원 있습니다. 잔액이. 그 다음에 자,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자, 건물을 매입하면서 20만 원 미지급금 있었죠. 아직 돈을 갚지 않았어요. 20만 원의 부채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자, 대여금은 돈 빌려준 건데 8월 1일 날 돈을 현금으로 5만 원 빌려줬습니다. 5만 원 빌려주고 아직 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대여금이라는 채권, 자산은 아직 그대로 5만 원 잔액이 남아 있어요. 자, 이자 수익. 자, 8월 1일 날 5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빌려주면서 바로 선이자로 먼저 6천 원을 이자로 먼저 받았습니다. 자, 받았고 그럼 이 두 개를 묶으면 결과적으로 현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6천 원을 먼저 받았다. 결과적으로 돈이 얼마 나가게 된 겁니까? 4만 4천 원이 그냥 현금이 나가게 된 거죠. 이 두 개를 묶으면.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자, 제8강에서 총계정 원장에 자, 붕괴한 것을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강에서 전기했던 그 사항을 다 종합을 해서 우리가 봤죠. 자, 그 계정 과목들을 모두 종합해서 하나의 표에 모았다. 자, 그게 바로 시산표인데, 자, 이것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정 붕괴를 하기 전에 작성한 시산표였습니다. 그래서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9강에서 수정 전 시산표를 공부했습니다. 자, 주식회사 서울에 여기 이제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시산표. 자, 수정 붕괴하기 전에 시산표면 수정 전 시산표. 그다음에 수정 붕괴 후에 작성한 시산표면 수정 후 시산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산표를 작성할 때, 자, 여기 지금 보면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을 모두 다 기록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잔액도 다 기록을 하죠. 잔액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와 잔액을 모두 표시하는 시산표다. 그래서 우리는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하죠. 이런 형태의 시산표를. 자,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하는데, 자, 주식회사 서울의 합계 잔액 시산표, 즉 수정 전 시산표를 제9강에서 시군과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제9강의 내용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금을 보면 아까 우리 잠깐 봤죠. 54만 6천 원의 차변 잔액이었고, 차변 금액이었고, 그다음에 대변에 22만 2천 원 현금이 나갔죠. 그래서
현금은 차변 잔액으로 32만 4천 원의 차변 잔액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자, 매출 채권은 4만 원, 4만 원 차변 대변 금액이 같기 때문에 잔액이 지금 없죠. 차변 지금 없습니다. 자, 상품은 10만 원 매입했는데 7만 원 팔려서 나갔죠. 그래서 잔액이 지금 3만 원 남아 있다. 자, 남아 있죠. 여기서 이 시산표를 작성을 하면서 잘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상품을 예를 들어 보면요, 차변 합계 금액이 10만 원이고 대변의 합계 금액이 7만 원이죠. 그러면 차변이 대변 금액보다 더 많죠. 그러면 이것은 차변 잔액이에요. 그죠? 차변의 잔액이 있다. 더 크니까. 그래서 이 3만 원을 차변에 이렇게 잔액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도 모르게 왠지 이 10만 원하고 여기하고 이 금액이 같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7만 원 다음에 여기다 3만 원 적는 거예요. 그러면 7만 원, 3만 원 하면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금액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적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산표를 작성하면서 잘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 3만 원은 여기다 적는 것이 아니다. 차변의 잔액이기 때문에, 차변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차변의 잔액이니까 차변 잔액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 자, 3만 원을 여기다 적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실수 종종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았죠. 그래서 못 받은 잔액 5만 원 그대로 남아 있고요. 건물 30만 원, 다음에 매입 채무, 차입금, 자, 미지급금, 자본금, 자, 그대로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자 수익, 매출, 자, 14만 원, 다음에 이자 수익도 6천 원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전기한 총계정 원장의 금액을 다 봤죠. 다음 매출원가, 그렇죠. 매출원가 7만 원, 보험료 12,000원, 잔액도 역시 12,000원. 자, 이렇게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 수정 분계를 하기 전까지 나온 모든 계정 과목, 자산 계정,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에 속하는 모든 계정 과목을 이렇게 다 모아서 합계와 그리고 잔액을 모았다. 자, 차변 합계 금액은 111만 8천 원이고 대변도 역시 똑같은 합계 금액, 그리고 잔액의 합계는 차변에 78만 6천 원, 대변에 78만 6천 원 해서 수정 전 시산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 10강에서 기말 수정 분계에 대해서 배웠죠. 자, 기말 수정 분계는 기말 시점 현재 총 계정 원장의 잔액이 실제 기업의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와 일치하도록 수정해 주는 분계. 그러니까 이 수정을 해주지 않으면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와 일치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10강에서 아주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거기서 우리 10강에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유형이었죠. 발생, 이연, 추정 항목 배웠고, 이제 좀 더 나눠 보면 이제 5가지였죠. 미지급, 미수, 다음에 성급, 선수, 마지막 이제 추정은 5가지, 이렇게 5가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10강에서 우리가 기말 수정 분계에서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식회사 서울 이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10강에서 배웠던 기말 수정 분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주식회사 서울을 보면, 자, 현금 계정을 보니까 6월 1일 날 차입금 30만 원, 현금 30만 원을 빌려왔죠. 그래서 차입금 부채 계정에도 30만 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분계가 됐었습니다. 그죠? 자, 차입금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또 찾아보니, 자, 어떻게 약정이 되어 있나? 자, 6월 1일 날 차입을 했는데 다음 해 5월 31일 날 이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그때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그때 지급하기로 하는 그 이자율은 연 6%로 계산해서 주기로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1년 동안의 이자를 생각하면 자, 빌린 돈 30만 원 곱하기 6%니까 하면 1년 동안의 이자는 얼마예요? 자, 18,000원이죠. 자, 그런데 자, 올해를 X1년이라고 합시다. 올해 6월 1일 날 차입을 했고 12월 31일 날 이제 결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몇 개월입니까? 7개월이죠. 자, 7개월 동안의 이자는 도대체 그럼 얼마인 것이냐? 자, 1년의 이자가 18,000원이니까 7개월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면 자, 곱하기 12분의 7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X1년도 올해의 이자 비용은 1,500원인 겁니다. 1,500원.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X1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전체 1년 기간의 이자 비용이 18,000원인데 그 중에서 자, 올해 X1년도의 이자 비용은 1,500원인 것이고 내년 이자 비용은 7,500원 이렇게 기간별로 쪼개지더라 이 말이에요. 자, 아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죠. 5월 31일 날 상환하면서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수정 분계를 하게 돼요. 자, 올해 X1년 12월 말까지 올해의 이자 비용은 1,500원이더라. 그런데 아직 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미지급 비용해서 자, 부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자, 지금까지는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자, 수정 분계를 하면서 비로소 이제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나타납니다. 그죠? 1,500원. 차변에 1,500원 나타나요.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 주식회사 서울에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도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수정 분계를 하면서 미지급 비용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대변에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대변에 1,500원. 자, 수정 분계를 하면서 처음으로 나타난 계정 과목들이에요. 그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기말 수정 분계할 거 없나? 자, 봤더니 자, 8월 1일 날 대여금 5만 원 돈을 빌려줬습니다. 현금 5만 원으로 대여해줬다. 그런데 8월 1일 날 바로 대여해주면서 현금으로 바로 6천 원 또 받았습니다. 근데 뭘로 받았냐? 바로 이자를 받았다. 그러니까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먼저 뗀 겁니다. 그죠? 6천 원을 먼저 떼고 준 거예요. 이자 수익 6천 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금 계정에 이렇게 대여금 5만 원 이거는 현금 나간 거죠. 빌려준 거니까. 그리고 이자 수익 6천 원 이것은 현금이 들어온 거죠. 이자 수익으로 현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현금 계정 과목을 보니까 기록이 돼 있고 자,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에는 이미 대변에 자, 6천 원이라는 계정 과목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에 6천 원이라는 금액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8월 1일 날 기록을 했어요. 6천 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여금 자, 5만 원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대여금은 자, 8월 1일 날 대여를 해줬는데 해 넘겨서 다음 해 넘겨서 7월 말에 회수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빌려주는 겁니다. 회수하기로 했고 이자는 자, 1년분을 먼저 선수령한 것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수정 분계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1년 동안의 이자 6천 원을 받았다. 자, 그런데 자, 8월 1일 날 돈을 빌려준 것이고 지금 이제 12월 말 결산기가 된 거죠. 그럼 우리는 몇 개월 동안의 이자 수익을 알아야 되느냐? 5개월 동안의 이자 수익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1년치 이자가 6천 원이니까 12분의 5, 5개월치의 이자를 계산해 보면 5개월치의 이자는 2,500원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X1년 올해의 이자는 2,500원인데 난 현금으로는 얼마를 받았어요? 6천 원을 받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3,500원은 뭐냐? 이것은 올해의 이자가 아니라
다음 해, 즉 내년도에 이자를 먼저 현금으로 받은 겁니다. 자, 그림으로 그리면 자, 8월 1일부터 내년도 다음 해 7월 31일까지 전체 1년 기간 동안의 이자 수익이 6,000원인데 자, 계산해 보면 요 5개월 동안의 이자 수익은 2,500원이고 다음 해의 이자 수익이 3,500원이더라. 그럼 결국은 나는 지금 6,000원 받았잖아요. 내년도에 이자를 지금 받은 겁니다. 내년도의 이자를 현금으로 먼저 받은 거예요. 그죠? 내년도의 이자다. 이 말은 올해의 이자는 아니라는 거죠. 올해의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의 이자 수익에서는 빼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정 분계를 해준다. 자, 3,500원은 내년의 이자지, 이자 수익이지 올해의 이자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빼준다. 올해의 이자 수익이 아니니까 6,000원에서 뺀다. 그러니까 올해의 이자만 남긴다 이 말입니다. 자, 수익의 감소니까 차변이 왔어요. 자, 그런데 이 이자 수익을 감소하면서 이건 뭐냐? 자, 내년도의 이자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현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 선수 수익이라는 자, 부채 계정 과목이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자 수익이라는 이렇게 분계를 하고 수정 분계를 하고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찾아가 보니까 자, 8월 1일 날 이미 6,000원이라는 이자 수익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이제 수정 분계를 했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 차변에 3,500원이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3,500원은 내년의 이자이기 때문에 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의 이자는 이제 얼마 남은 거예요? 올해의 이자는 6,000원이 아니고 올해의 이자는 2,500원이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선수. 자, 이자 수익은 원래 6,000원이 계정 잔액이었는데 수능 분계를 하면서 잔액 금액이 바뀌었죠. 2,500원으로. 자, 그다음에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가서 자, 대변에 자, 3,500원. 자, 부채 계정 과목 3,500원이라는 계정 잔액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계정 과목이 나왔어요. 이자 수익은 계정 잔액이 바뀌었고요. 자, 그다음에 또 기말 수정할 거 없나? 주식회사 서울에 하고 봤더니 자, 9월 1일 날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을 했네요. 12,000원 보험료를 지급을 했다. 얼마를? 현금으로 12,000원을. 자, 그래서 현금 여기도 보험료 계정에 이렇게 전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험은 자, 건물의 화재 보험에 가입을 한 거고 자, 1년치 보험료를 먼저 다 지급을 한 겁니다. 1년치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 9월 1일부터 이제 12월 말 이제 올해 이제 결산기까지 9월 1일부터 올해 결산기까지의 보험료는 그럼 얼마인 것이냐? 자, 1년치 보험료가 12,000원이니까 그 중에 4개월치 12분의 4로 하면 올해 보험료는 그 중에서 4,000원만 올해의 보험료다. 그럼 나머지 8,000원은 올해의 보험료가 아니고 내년의 보험료가 되겠죠. 자, 그런데 1년치 보험료를 12,000원 다 준 거예요. 현금으로 다 줬다. 이것은 뭐냐? 자, 올해의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8,000원은 내년도의 보험료인데 내가 먼저 현금으로 선급한 거죠. 자, 그림을 그리면 자, 9월 1일부터 자, 내년도 자, 이거는 6월 30일이 아니고 자, 8월 30일입니다. 8월 31일까지 내년도 그 1년 기간 동안의 보험료 12,000원인데 먼저 내가 현금으로 다 줘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X1년도 올해의 보험료만 계산하면 12,000원이 아니고 4,000원인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보험료가 이제 8,000원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올해의 보험료로 12,000원 이렇게 분계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먼저 분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도 보험료 8,000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버려서 올해의 보험료를 얼마로 맞춘다? 그렇죠. 4,000원으로 맞춘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자, 수정 분계를 자, 보험료 계정에 이미 12,000원 적혀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자, 수정 분계를 한다. 자, 보험료를 얼마만큼 뺀다? 8,000원만큼 빼준다. 자, 비용의 감소니까 대변으로 가죠. 자,
그래서 보험료 8,000원 이것은 내년도의 보험료니까 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내년도의 보험료임에도 내가 먼저 지급한 것이다. 선급 비용한 것이다. 선급 비용이다. 라는 선급 비용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것을 전기하면 자, 12월 말에 대변에 8,000원 이렇게 전기가 됩니다. 자, 이 8,000원은 내년도 보험료이기 때문에 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 보험료는 이제 얼마 남아요? 차변에 12,000원 있었는데 대변에 8,000원 빼버렸으니까 보험료는 이제 잔액이 얼마 남는다? 그렇죠. 4,000원만 잔액이 남는 거죠. 이 4,000원은 X1년 올해의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찾아갑니다. 자,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은 이제 잔액이 바뀌었죠. 원래 12,000원이었는데 잔액이 이제 4,000원으로 잔액이 바뀐 것이고,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은 원래 없었는데 수정 붕괴 때문에 새롭게 나온 계정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에 차변 자 8,000원이라는 잔액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수정 붕괴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식회사 서울의 기말에 수정 붕괴할 거 없나? 라고 봤더니 자 7월 1일 날 건물을 샀네요. 30만 원 주고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자 현금으로는 10만 원만 줬고 자 그다음 미지급금으로 20만 원 있죠. 그래서 건물을 우리가 30만 원을 샀다 이겁니다. 30만 원 샀다. 자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보니까 자 7월 1일 날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7월 1일 날 매입을 했는데 자 30만 원짜리죠. 그런데 내용 연수는 10년으로 우리가 추정을 했고 잔존가액 10년 다 사용하고 나서 마지막 남는 건물의 가치는 0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7월 1일 날 매입했기 때문에 자 7월 1일부터 12월 말 결산시까지 지금 몇 개월입니까? 6개월이죠. 자 1년이 아닙니다. 6개월이에요. 이거는 6개월 동안 이 건물을 얼마만큼 사용했냐? 자 실제 얼마만큼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을 자 일정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자 30만 원 나누기 10년 자 그러면 1년으로 하면 3만 원 정도로 3만 원 정액으로 3만 원만큼 쓴다 사용한다 라고 계산할 수 있다 추정할 수 있는데 자 지금은 7월 1일부터 쓴 것이기 때문에 1년 다 쓴 게 아니죠. 그래서 12분의 6개월 동안 쓴 거를 계산하면 자 이 건물은 15,000원어치를 사용을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일정한 가정하에 추정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감가상각비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수정 붕괴를 하면 자, 차변에 감가상각비 15,000원. 자, 그리고 대변에는 자, 감가상각 누계액 15,000원. 자, 이것을 우리가 자, 10강에서 배울 때 간접차감법이라고 했죠. 간접차감법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간접차감법을 중심으로 해서 수정 붕괴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전기를 하면 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에 지금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데 수정 붕괴를 통해서 비용 계정 과목에 15,000원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계정 과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 자 이것은 자 건물에 대한 자 차감의 성격이 있는 것이죠. 건물을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걸로 간접적으로 차감하고 있는 거죠. 자 대변에 15,000원. 자, 이렇게 전기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일단 주식회사 서울의 수정 붕괴, 주식회사 서울의 사례를 가지고 수정 붕괴를 했어요. 수정 붕괴를 하고 그 수정 붕괴한 것을 전기했습니다. 자, 주식회사 서울의 수정 붕괴 그리고 전기했던 사항을 종합해 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자산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산 보니까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새롭게 나타났네요. 자, 보험료 때문에 8,000원이라는 거 나타났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었고, 자, 15,000원 대변 잔액 따라서 건물에 대한 차감의 성격이 생긴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수정 전 시산표의 내용입니다. 이 수정 전 시산표의 내용 중에서 지금
수정전 시산표에 현금, 매출채권, 상품, 대여금 그리고 건물과 같은 이제 자산이 있었는데 여기에 새롭게 나타난 수정 붕괴를 통해서 나타난 자산 계정 과목을 추가로 넣는 거예요. 자, 먼저 선급 비용이 있었죠. 선급 비용 자산 계정 과목입니다. 자, 8,000원 차변의 합계였고, 자, 아무것도 다른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선급 비용의 잔액은 그대로 8,000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했죠. 건물을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을 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차감을 했습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 잔액이니까 대변에 이렇게 합계와 잔액을 써도 되는데, 자, 그렇게 쓰지 않고 대변에 쓰는 대신에 차변에 쓰고 그냥 마이너스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자, 마이너스 15,000원, 잔액도 마이너스 15,000원 이렇게 쓰겠습니다. 건물하고 같이 짝지어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자, 그래서 일단 수정전 시산표에다가 수정 붕괴한 것을 추가로 여기다 더 이제 기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 붕괴 전개한 것 중에서 이제 부채를 보겠습니다. 자, 미지급 비용. 자, 1,500원 잔액이 있죠. 선수 수익 3,500원 잔액이 있죠. 자, 부채는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을 보니까 이자 수익에 원래 잔액은 6,000원 있었는데 수정 붕괴를 하면서 3,500원을 이자 수익을 차감을 하면서 이자 수익 잔액이 이제 얼마로 바뀌었어요? 2,500원으로 이자 수익의 잔액이 바뀐 겁니다. 그다음에 보험료는 원래 12,000원의 잔액이었는데 수정 붕괴를 하면서 8,000원 잔액이 줄었죠. 보험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이제 잔액이 얼마로 바뀌었다? 12,000원이 아니라 수정 붕괴를 통해서 4,000원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은 이제 새롭게 나왔습니다. 15,000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도 새롭게 1,500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부채, 수익, 비용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시산표에다 입력을 해봅시다. 자, 지금 이 검정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수정 전 시산표에 있던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수정 붕괴한 사항, 수정 붕괴에서 전개했던 사항을 이제 옮깁니다. 자, 먼저 미지급 비용. 자, 부채, 그러니까 대변 금액이 있겠죠. 자, 1,500원이 있었고 잔액도 역시 1,500원. 자, 기재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선수 수익 있었죠. 자, 3,500원 합계금액, 대변 합계금액, 대변의 잔액도 3,500원. 자까지 하면 자, 매입 채무부터 선수 수익까지 자, 이제 부채는 이제 기록이 다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은 그대로 뭐 수정 붕괴된 것도 없으니까 그대로고요. 자, 매출도 수정 붕괴된 거 없어요. 그대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중에서 이자 수익에 대한 수정 붕괴가 있었습니다. 자, 원래 잔액이 6,000원, 원래 금액이 6,000원 있었는데 이자 수익 수정 붕괴를 통해서 3,500원만큼 이자 수익이 감소되었어요. 자, 그래서 잔액이 이제 6,000원이 아니라 2,500원으로 잔액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도 원래 12,000원으로 기록이 돼 있었다가 수정 붕괴를 통해서 보험료가 줄었죠. 8,000원만큼 줄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험료는 이제 차변의 잔액이 4,000원으로 잔액이 바뀌었어요. 그죠? 수정 붕괴 때문에 바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새롭게 나타났죠. 감가상각비. 자, 비용이니까 차변에 15,000원. 자, 그리고 잔액도 역시 15,000원.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도 이제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수정 붕괴를 통해서. 그래서 1,500원. 차변에. 그 다음에 잔액도 역시 1,500원.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먼저 앞에 나왔던 이 자산을 기록했던 내용하고 여기 지금 이제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기록했던 걸 다 합치면 이제 합치는 겁니다. 모두 다 합산하면 자, 차변의 합계 금액이 114만 원. 자, 대변의 금액도 모두 다 합산하면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 다 합산하면 114만 원.
같죠? 차변 대변 금액이 같습니다. 그리고 자, 잔액도 이제 합계하면 자, 차변의 잔액 합계가 79만 6,500원, 대변의 금액도 79만 6,500원. 자, 합계가 모두 합계와 잔액이 모두 차변과 대변 금액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 우리가 주식회사 서울의 사례를 가지고 수정 분계하고 그리고 수정 후 시산표까지 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복습을 꼭 부탁드립니다.